옆에 이제 애들이 응.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 미친 듯 이런 거 있고. 진짜로? 해야 되나 싶었어. 아니야. 이게 내가 왜 자꾸 기출 얘기를 하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사설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들보다 난이도가 좀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문제를 풀면은 좋은 건 맞아요. 여기까지 다 완벽하게 완성하면은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얘네가 보통 우리가 엔제라고도 얘기하죠. 엔제라고도 얘기하는데 얘네를 푸는 거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여야 되냐? 기출 분석이 완료된 상태. 기출 분석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는 여기까지 나온 교육청 평가원 수능 있잖아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그냥 문제만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직감이 돼야 돼요. 직감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딱 문제만 봐도 머릿속에서 풀이가 흘러가야 돼. 진짜야. 여기까지 나온 모든 기출 문제들이. 그때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일단 내가 편집한 기출 문제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자마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뭐냐? 30번급들을 제외한 나머지들. 근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킬러도 좀 어렵다. 그러면은 B킬러 정도에서만 먼저. 그리고 나서 B킬러들이 보자마자 그냥 바로 풀이가 보일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핵심이 뭔지 딱 보여야 돼요.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가 딱 뭔지 정도만. 그러니까 손만 대면 풀 수 있는 지경.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모든 문제를 다 보자마자 풀이를 다 기억하고 있다? 그건 외우는 거고 딱 보자마자 풀이가 바로 떠오를 지경이 된다? 그 정도는 사실 불가능이고요. 나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은 문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B킬러 정도는요, 뭐 그냥 보면은 풀이가 그냥 술술술술 보여요. B킬러 정도는. 킬러 중에서도 30번급들을 제외한 나머지 킬러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핵심이 뭔지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손만 대면 풀 수 있는 지경이에요. 손만 대면 풀 수 있는 지경. 그럼 30번급들은 어떠냐? 30번급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나 같은 경우는 그냥 핵심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손만 대면 풀 수 있는 지경.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일단 다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요 정도까지는. 근데 이게 사실 현역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솔직히 말하면은 현존하는 모든 기출 문제들을 보자마자 바로 다 풀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선생님들 중에서도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예요. 진짜로. 다 풀어봤던 거니까 최근에 나눠주는 거니까 그게 되는 거지 뜬금포로 갑자기 예전 거 들고 와서 킬러 문제 풀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학생 수준에서 그게 쉽게 되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된 친구들이 사설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엔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완전 도움되는 게 상위 한 10%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크게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근데 일단 대부분 어떠냐면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먼저 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기출문제는 웬만큼 내가 한번 풀어봤다 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것만 하면은 효율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왜 재종반에 있는 친구들이 성적이 안 오를까요? 재수생들이 무조건 다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갈까요? 재수를 했는데도 3등급이 나오고 지난번 수능에서도 3등급 나왔는데 재수를 했는데도 3등급이 나와요. 이런 친구들이 얼마 없지 않을까 생각 들잖아요. 엄청 많아요. 안 바뀌어요. 진짜로. 왜 안 바뀔까요? 이것만 주구장창 풀면은 내용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출 분석부터 완료하고 나서 이 문제는 주소가 어디야? 그러니까 무슨 수투의 무슨 뭐 도함수 활용의 극대극소가 키포인트인 문제야. 이런 식으로 주소가 팍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풀이만 그냥 쓰고 어떻게 풀었는지도 모르고 본인도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답만 나온 상태.
이러고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복잡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웬만하면 기출 분석부터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깔끔하니까. 사설 문제들보다는 얘네가 훨씬 더 깔끔해요. 검증된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1순위로 풀어야 되는 게 수능이에요. 이거보다 깔끔한 문제는 찾기가 힘들어요. 2순위로 풀어야 되는 게 평가원. 그나마 교육과정 평가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수능이잖아요. 얘는 뭐 대체 불가로 완성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 그 다음에 3순위로 나오는 게 교육청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수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다 분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4순위가 사설 문제들이에요. 사설 문제들. 그러니까 사설은 여기서 내가 볼 게 없는 친구들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학교에서도 사설 문제 되게 많이 풀고 있다. 어려워 보이는 거 많이 풀고 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요. 진짜로. 나중에는 질리게 봐요. 진짜로. 어느 정도로 하게 되냐? 최소한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잖아요.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하기 싫어도 무조건 사설로 가야 돼요. 왜? 결국에는 모의고사 가지고 실전 연습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여지까지 풀었던 거 가지고 모의고사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안 봤던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봉투 모의고사로 들어가겠죠. 안 봤던 문제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이때부터는 진짜 질리게 봅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은 기출 분석.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로 해주면 되냐면 수원, 수투, 확통을 적어도 1학기 끝날 때? 아니,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수원, 수투, 확통이 기출이 4회도 이상 돼줘야 돼요. 4번 이상 돼줘야 돼요. 진짜로. 보통 내가 4회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평범한 친구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4번 정도 오면은 30번급은 제외하고는 그냥 보면은 아 맞아 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보여요. 주소들이 보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빠른 친구는 이게 3회독만 해도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2회독 가지고 택도 안 됩니다. 2회독 가지고는 아무리 뛰어난 친구도 기출 분석이 다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한 4회독 정도 얘기합니다. 3회독이면 진짜로 한 문제를 되게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는 타입이에요. 진짜로. 근데 만약에 대충 막 문제 풀고 그냥 답만 나오고 그냥 땡치고 넘어가는 친구들은 이게 6회독이 돼도 정리 안 되고 넘어가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요거까지 4회독을 끝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실제로 이거 4회독 이상 하잖아요. 잘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요? 이거 4회독만 해도? 수능 때 최소 3등급이고요. 진짜로 이 정도 했는데 3등급이 안 나오기도 힘들어요. 이건 진짜 최소고 거의 보장이고요. 이 정도 하면은 보통 2등급은 충분히 나와요. 이 정도만 해도. 그 다음에 잘하면 1등급이 나오고요. 그럼 나는 3등급 가지고는 안 돼. 그럼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안 되죠. 이건 최소예요, 최소.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난 기출 볼 게 없어. 그때부터 사설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때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완성해야 돼요. 실제로 기출만 가지고도 만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제대로 정리했다 그러면 만점 나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굳이 지저분한 걸로 연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아직 기출 분석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도 나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뭐부터 하냐 그러면은 막 4등급, 5등급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 3등급인 친구들조차도 그래요. 기출 한 번, 최소 한 번은 더 풀어보라고. 진짜로.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요. 딱 봤을 때 풀이가 바로 나와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냐면은 30번 중에서도 좀 이제 깔끔한 30번, 정말 깔끔한 30번 같은 경우는 1분 만에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줘야 돼요. 이거 되게 힘듭니다. 이게 말로만 해서 내가 지금 이게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진짜로. 그 정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저기 이제 최단 경로의 수에 관련된 걸로 한번 가봅시다. 최단 경로. 오늘은 아마 여러 가지 순열만 하면은 거의 끝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최단 경로의 수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첫 번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썼던 거 숫자로 밀고 가는 거. 숫자로 밀고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그쵸? 왜냐면 왼쪽에서 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도 한 가지. 왜냐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에다가 갈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111, 1111. 그럼 여기는 왼쪽에서 오는 거, 밑에서 오는 거 합의 법칙이죠. 그래서 그냥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열 가지, 열다섯 가지. 열 가지, 20가지, 35가지. 15가지, 35가지, 70가지. 21, 56, 126. 그렇죠? 그래서 126가지다 라고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기초적인 방식. 도저히 안 될 때는 숫자로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 막힘이 와요. 언젠가는. 그래서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연관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A에서부터 B까지 간다 그러면은 얘는 방향 자체가 동서남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최단 경로니까 당연히 서쪽과 남쪽은 들어가는 순간 최단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동쪽과 북쪽밖에 없는데 동쪽으로 가는 게 5번. 그게 여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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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줘야 돼요. 북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아, 그럼 이렇게 9가지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로 보면 되지 않냐. 그래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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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요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들어가는 방법은 9팩을 5팩, 4팩으로 나누는 걸로 봐도 돼요. 괜찮죠? 이해될까?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중에서 A가 들어갈 수 있는 거 5가지를 뽑는 걸로 봐도 됩니다. 그럼 B는 나머지 4개가 되겠죠. 이게 9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니까.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그리고 A, 그 다음에 B, A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돼요. 괜찮죠?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딱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컴퓨터들은 이런 식으로 경로 검색합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진짜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세 번째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것까지. 세 번째 거는 점 찍고 가는 경우의 수예요. 점 찍고 가는 경우의 수. 자, 이쪽에다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4개. 4개, 3개네. 미안. 다시 그릴게. 방해했다.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A에서부터 B를 가는 경우의 수인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나눌 거냐? 요 점과 요 점 지나가는 경우의 수로 케이스 분류할 거예요. P점과 Q점 가는 경우의 수로 케이스 분류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A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P를 거쳤다가 B를 가는 경우의 수랑 A에서 Q를 거쳤다가 B를 가는 경우의 수의 합으로 봐도 돼요. 왜냐면 이 가는 경로에 대각선으로 잘라놓으면은 P, Q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데 둘은 절대로 중복이 안 되죠. 그렇죠? 요 둘의 합으로 봐도 되는구나. 자, 그러면 A, P, B는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그러면은 A. 그렇죠? 얘는 8팩을 그렇죠. 5팩, 3팩으로 나눈 걸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QB는 한 가지 곱하기 그렇죠. 얘는 8팩을 4팩, 4팩으로 나눈 걸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8, 7, 6, 3, 2, 1 얼마지? 56까지. 그 다음에 8, 7, 6, 5, 4, 3, 2 여기에 지금 70까지가 나오죠? 그렇죠? 8, 7, 6, 5, 4, 3, 2 그러면 4, 2, 8 그렇죠? 70까지가 나와요. 120까지 똑같아요. 괜찮죠? 자, 그럼 이거 말고도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가능해요. PQ 출시
73등 CD라고 할까? 그쵸? 그래서 AB로 갈 수 있는 경우는 ACB로 가는 경우에서에다가 ADB로 가는 경우 그쵸? AEB로 가는 경우에 서로 봐도 돼요. 그쵸? 자 그러면 A에서 C를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C에서 B를 가는 경우에는 72 그죠? 5개 2개니까 7팩을 5팩 2팩 72로 봐도 됩니다. A에서 D를 가는 경우에서는 이거 거의 그렇죠. 2팩을 1팩 1팩 하니까 그냥 2팩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는 넷, 셋. 7 그죠?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누는 거. A에서 2를 가는 건 한 가지. 2에서 B를 가는 건 AAA, BBBB. 그죠? 7팩을 3팩 3팩으로 3팩 4팩으로 나누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35가지. 괜찮죠? 요거는 70 76531 35. 이거 틀렸다. 76 21 21이구나. 미안해. 21이네. 요게 70. 그렇죠? 왜냐면 요게 76531이니까 35. 35의 2배. 요거는 35가지. 105에다가 21 더했으니까 126이 됩니다. 그렇죠? 뭘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렇게 점 찍고 가는 거는 왜 하냐?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일일이 세기는 좀 그렇잖아요. 얘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들어가는 거는 얘처럼 이쁜 직사각형 외에는 안 돼요. 이렇게 이쁜 직사각형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얘는 하나, 둘, 셋, 넷 똑같아요. 하나, 둘, 셋인데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가는데 문제는 이 중에서 나는 요 점 P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반드시 거쳐가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러면 A에서 P, B를 가는 경우의 수면은 똑같이 5팩을 2팩, 3팩 그 다음에 P에서 B를 가는 경우면은 4팩을 2팩, 2팩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10에다가 6 곱했으니까 60까지 괜찮네? 자 근데 문제는 이번엔 이거예요. 여기가 이번엔 공사 중이라서 여기를 못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 얘가 공사 중이면은 그럼 얘는 A, B 경우에서 A, P, B의 경우의 수를 빼주는 걸로 들어가겠죠. 괜찮죠? 그럼 얘는 방금 계산했던 126에서 60까지를 빼주면 66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푸는 경우 말고도 얘 대각선에 해당하는 다른 점들 Q, R, S, T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AQB 더하기 ARB 더하기 ASB 플러스 ATB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요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이걸로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점 찍고 가는 거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AQB는 5팩을 4팩으로 나눴으니까 5가지. Q에서 B 가는 건 한 가지. 그렇죠? A에서 R 가는 거는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눴으니까 10가지. 그렇죠? 10가지에다가 R에서 B 가는 건 4팩을 3팩으로 나눴으니까 4가지. 그 다음에 A에서 S 가는 거 5팩을 4팩으로 나눴으니까 5가지. 그 다음에 S에서 B 가는 건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라서 4가지. 그 다음에 A에서 T 가는 건 한 가지, T에서 B 가는 건 한 가지. 괜찮네? 5가지, 40가지, 20가지, 한 가지, 66까지 나와요. 괜찮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그래서 이렇게 점 찍고 가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이때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고요. 이렇게 잘라도 돼요. 그럼 뭘 기준으로 자르냐? 아니 아무것도 구분할 게 없으면 굳이 점 찍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특정 점을 지나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특정 지점이 빠지는 경우나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우고 이쪽에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일단은 점 찍고 가는 것만 좀 연습해 볼 거예요.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 얘는 지금 합의 법칙 이용해서 푸는 것밖에 없는데 야 이게 뭐 시작부터 왜 이러냐 문제가 시작부터 자 140번을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140번
얘는 여기도 점으로 풀 수 있어요. 숫자로 밀고 가지 말고요. 점으로 찍고 들어가는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얘는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비어 있고요. 여기도 비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게 요거밖에 없어요. 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에 가야 이쁠 텐데. 한 번에 가야 이쁠 텐데. 그쵸? 이거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점 찍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점 찍고 들어가면은 A에서 R 거쳤다가 B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S 거쳤다가 B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T 갔다가 B 가는 경우의 수.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다 이쁜 정사각형 나와요. 이쁜 직사각형 다 나옵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ARB, ASB, ATB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문제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을까? 자, 그러면 A에서 R로 갈 수 있는 경우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R에서 B로 가는 경우에는 5팩을 3팩, 2팩 나누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60까지가 나오겠네요. A에서 S 가는 경우는 4팩을 3팩 나눴어요. 4가지가 되겠고, S에서 B로 가는 경우는 AA, BBB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4 곱하기 10 40이죠? 자, A에서 T 가는 경우는 무조건 AAAA 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예요. T에서 B로 가는 경우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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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래서 5팩을 4팩으로 나누는 거 5가지. 그래서 105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나는 이걸 이렇게 풀고 싶은데? 얘에서 만약에 APB와 AQB까지 있다고 친다면 이거 다 더하면 뭐예요? AB 경우의 수예요. 괜찮네? AB 경우의 수에서 이거 빼도 돼요. 자, 그럼 요거 경우의 수는 뭐예요? A에서 P 갔다가 B 가는 거니까 1 곱하기 한 가지밖에 없어요. A에서 Q 가는 경우는 4팩을 3팩으로 나눠요. Q에서 B 가는 거는 5팩을 4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4, 5, 20까지예요. 전체에서 21만 빼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AB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21가지만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AB는 5, 4니까 9팩을 5팩, 4팩 한 거에서 21가지만 빼면 되겠네. 이게 아까 126이었죠? 105 나옵니다. 괜찮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빼고 다른 반 친구들한테는 설명을 못해요. 이렇게 한 번에. 그래서 4명밖에 없어 지금 우리가. 그쵸? 왜냐면 이거 당장 요거 하나 요것만 해도 설명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해 잘 되죠? 오케이. 의사가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래서 왜 점 찍고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은 숫자로 미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기는 해요. 자, 141번 요거 직접 풀어봅시다. 이거 이렇게 1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숫자로 밀고 가는 건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도 1 해요? 안 되지. 왜냐면은 얘는 올 수 있는 게 밑에서 오는 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네. 얘도 밑에서 올 수 있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지. 네. 근데 얘는 밑에서 오는 것과 왼쪽에서 오는 거 2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오는 거. 그래서 한 가지도 하니까 2가지가 되는 거지. 얘는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는 거야. 얘도 3, 4, 5, 6. 그 다음에 여기는 3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겠지. 여기는 4 더하기 6이니까 10이 되겠고, 5 더하기 10이니까 15 되겠고, 6 더하기 15니까 21 되겠고. 얘는 밑에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6가지야. 얘도 밑에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6가지. 16, 22,
오케이. 오케이. 그게 숫자로 밀고 가는 거. 같은 거 수면. 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체가 이해가 안 가나?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를 볼게. 그럼 최단 경로면은 동쪽으로 4번, 북쪽으로 2번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눈다. 그래서 15가지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 같은 거 순열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거 순열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얘만 놓고 오면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2점 들렀다 가는 거, 2점 들렀다 가는 거, 2점 들렀다 가는 거. 그렇죠. 그걸 다 따로따로 다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이쁜 직사각형이 아닌 애들은 전체 경우수를 구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 찍으면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은 이쁜 직사각형, 이쁜 직사각형 나오니까. 오케이. 다 만들 필요 없어. 아니지. 얘는 여기 거쳤다가 여기 가는 경우에서. 얘도 여기 거쳤다 여기 가는 경우에서. 얘도 여기 거쳤다 가는 경우에서. 근데 여기를 거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쁜 직사각형이 나와요? 안 나오지.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요 두 개로 찍는 게 더 나아. 괜찮을까? 네. 그렇죠. 숫자로 미는 거 말고도 괜찮을까? 7시 3이 39. 얘 지나는 거 하나. 응. 얘 지나는 게 4개. 이렇게 2점 찍고 가도 돼. 얘는 굳이 찾을 필요 없는 거. 그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해를 했네. 사실 거기까지 설명하면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설명 안 했는데 이게 달라. 지금 살짝 달라. 내가 설명한 거랑. 우리는 빼는 걸로 갔는데 그게 조금 더 어려운 방식이야. 같은 거 하는 걸로 적었어. 응. 근데 잘했어. 아니 넓게 보면 같은 거예요. 넓게 보면.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두 개고 하나니까 300분의 2팩 아니에요? 맞아. 맞네. 맞아. 됐어요. 오케이. 자, 원래는 설명 안 하려고 했던 방식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가 그 설명 안 하려고 했던 방식으로 풀어가지고 그것도 추가로 더 설명할게요. 왜냐면 원래 한 번에 보는 게 좀 어려워서 그거는 나중에 학기 들어가서 기출문제 보면서 설명할까 했는데 좀 그렇게 푼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걸 일단 뺄게. 빼고 여기도 이거 하나 빼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푼다 그러면은 얘는 점 찍고 가지 않으면은 팩팩분의 팩으로 못 풀어요. 그렇죠? 무조건 직사각형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이쁜 직사각형. 자, 여기서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경우에서 이렇게 가니까 대각선으로 자르면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자르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이쁜 직사각형이 안 나오니까 찍을 이유가 없어요. 얘도 어때요? 별로 찍을 의미가 없어요. 영양가가 없어요. 얘네도 어때요? 이것도 별로 영양가 없어요.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A에서 P 가는 경우에서 이쁜 직사각형, P에서 B 가는 거 이쁜 직사각형, A에서 Q 가는 것도 이쁜 직사각형, Q에서 B 가는 것도 이쁜 직사각형. 그렇죠? 그래서 얘는 APB 더하기 AQB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A에서 P를 가는 거는 4팩을 2팩 2팩 곱하기 P에서 B를 가는 경우는 3팩을 2팩, 그리고 A에서 Q를 가는 경우에는 4팩을 3팩으로 나눠주고 Q에서 B 가는 경우는 3팩을 2팩으로 나눈 거니까 6, 3, 18, 4, 3, 12 그래서 30까지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새로 푼 친구는 뭐냐면은 여기를 그냥 완성을 해놨어요. 아까 저쪽에서 살짝 언급한 거랑 비슷하게 PQ 말고 이거. 그래서 A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SB랑 ATB를 빼겠다라는 거야. 얘는 필요가 없죠. 괜찮죠? 왜냐면 이거 4개 다 더한 경우가 A에서 B로 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니까. 이해될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 B.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눈 거. A에서 S 가는 거,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S에서 B로 가는 건 어차피 한 가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T로 가는 건 한 가지, T에서 B로 가는 것도 한 가지. 그래서 765, 321, 35가지에서 4가지 빼고 1가지 빼니까 30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본 친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점 찍고 들어가는 경우는 빼는 걸 잘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이게 조금 많이 어려워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막상 문제 랜덤하게 풀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유롭게 안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숫자로 밀고 들어가는 건 그러면 왜 설명한 거냐? 검증 용도로 좋아요. 내가 만약에 답을 딱 냈는데 다른 방식이 보통 잘 안 보이는데 숫자로 미는 건 무조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숫자로 밀어서 보면은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한 가지. 왜냐면 밑에서 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얘도 밑에서 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얘는 가는 거 한 가지, 가는 거 한 가지, 가는 거 한 가지. 얘는 왼쪽에서 아래에서 오는 거 2가지, 왼쪽에서 아래로 오는 거 3가지. 왼쪽에서 아래로 오는 거 3가지, 왼쪽에서 아래로 오는 거 4가지. 그럼 얘는 왼쪽 아래 둘 다 되니까 6가지. 밑에서 올라오는 거밖에 없어요. 6가지. 왼쪽과 아래에서 오는 거 6, 4 하니까 10가지. 얘는 왼쪽에서 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4가지. 14가지. 16가지. 그래서 다 더하면 30가지다. 이렇게 확정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똑같네. 그럼 안심하면 돼요. 틀릴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확통은 서로 다른 2가지 방법으로 풀었는데 답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99.9999% 맞아요. 진짜로 거의 확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애초에 저 팩토리얼을 써서 만든 이유가 저 등차로 안 나오는 게 있어서 이게 등차량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더해서 가는 거? 애초에 저게 되면 저 식자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하다가 함정에 빠지는 기출문제도 있어요. 진짜로. 숫자로 밀고 들어가다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없나? 있네. 좀 이따 볼 거예요. 좀 이따.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저기 145번 한 번만 좀 해볼게요. 145번.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뭐 마플 시너지도 웬만한 기출 문제들은 다 들어가 있어서 오케이 90입니다. 자, 힌트. 이 경우에는 사실 뭐만 있으면 직사각형이 돼요? 요 선만 있으면 직사각형이 돼요. 그래서 점 찍고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솔직히 이 점 찍어봤자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뭐 못하는 건 아닌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여기서 일로 가는 것만 빼주면 되는구나. 전체에서.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우 중에서 PQ라는 징검다리를 건너는 경우만 빼줘도 돼요. 괜찮네? P에서 Q로만 못 가요.
P에서 Q로만. 점 찍고 가도 돼요. 진짜로. 오케이. 맞나? 너무 뺀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기 틀렸다. 여기 틀렸다. 천천히. 지금 푸는 친구들 중에서는 일단 2명이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니니까 일단 살짝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를 점을 이렇게 찍고 푸는 친구도 있기는 합니다. 1점, 2점, 3점 이렇게 풀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왜냐면 이 2점도 어때요? 하나 지나가면 절대 다른 거 못 지나갑니다. 2점 찍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무조건 1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 안 되고 무조건 3점 중에 하나는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APB 경우의 수, AQB 경우의 수, ARB 경우의 수. 둘 중에 뭘로 풀어도 됩니다.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게 4, 3이잖아요. 그래서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눈 거. 그럼 A에서 P 갈 수 있는 게 3 더하기 1이니까 4팩을 3팩 나눈 거. 그럼 P에서 Q를 갈 수 있는 건 무조건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Q에서 B를 갈 수 있는 게 그냥 2팩이고요. 그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Q에서 B를 가는 거. 그래서 얘는 7, 6, 5, 3, 1 35가지에서 4 곱하기 2가 되니까 35 빼기 8 27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A에서 P를 가는 거 4팩을 3팩 나누니까 4가지, P에서 B를 가는 거 1가지. 여기서 4가지 나오고 A에서 Q를 가는 거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니까 6가지. Q에서 B 가는 거는 3팩을 2팩으로 나누니까 6, 3, 18이 될 거예요. A에서 R로 갈 수 있는 건 4 더하기 1이니까 5팩을 4팩으로 나눠주고요. R에서 B로 가는 건 1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5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도 똑같이 27가지가 나와요. 괜찮죠? 오케이. 둘 중에 뭘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 148번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조금 어려우니까 중간에 있는 다른 문제는 좀 쉬운 것 같아서 148로 가봅시다. 이거로 하면 안 되겠다. 잠깐만, 120은 어떤 나왔지? 사실 진짜 쓴 거는 이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피부나치 수 맞나? 어쨌든 이거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파스칼 삼각형? 맞아, 이게 파스칼. 어쨌든 얘 여기 있고
그럼 여기까지는 2개 더 그리면 되는데 1464에 1464를 더하면은 1, 5, 10, 15, 1이고 2개 더하면 20 6 곱하기 20 파스칼 삼각형 언제 배운 적이 있어? 그래도 여보 보긴 보잖아요 하다 보면 아 그런가? 신기하다. 다음 단원에 이항 정리할 때 사용할 거예요. 아 이게 나와요? 다음번에 배워. 다음 단원에서. 잘했습니다. 응. 이런 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랑 다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못 하잖아요. 다 구하는 거야. 점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놓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 보여줄게. 근데 이렇게 되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이 4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으로 A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건 이제 못 잡아내지. 자, 148번은 내가 원래 한 가지를 먼저 보여주고 다른 거는 좀 생략할까 했는데 지금 다른 방법으로 푼 친구들이 이제 2명이 있어서 아니, 한 명은 아예 그걸로 풀었고 한 명은 그걸로 풀고 있고 그래서 설명을 좀 둘 다 해볼게요. 그치, 그거 괜찮아. 자, 나는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뭘 쓸 거냐면은 지금 제일 많이 푼 게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방법으로 푼 거예요. 나는 첫 번째 점 찍고 가는 경우로 볼게요. 점 찍고 가는 거. 자, 그럼 여기에서 점을 어떻게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점으로 잡을게요. 요 점, 요 점, 요 점으로 P, Q, R, S. 그래서 A, P, B 경우의 수와 A, Q, B 경우의 수와 A, R, B 경우의 수와 A, S, B 경우의 수로 구분할게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AQB랑 ARB는 AQB 얘는 다 이쁜 직사각형으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APB가 AP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에는 이쁜 직사각형이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만들어가지고 위로 가는 걸 빼도 되는데 나는 여기다가 T를 하나 더 넣을게요. P에서 B를 가려면 무조건 오른쪽밖에 없어요.
괜찮네. 그래서 t를 하나 더 넣을게요. 괜찮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A, R, RB는 다 이쁜 직사각형이니까 AS, B로 가는 경우만 얘는 S에서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경우밖에 없다. U 경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 S, U, B 이렇게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A에서 P까지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 P에서 T로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 그럼 T에서 B로 갈 수 있는 거는 5팩을 4팩으로 나눴으니까 5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A에서 Q를 갈 수 있는 거는 4팩을 3팩 나눈 거.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거는 4 더하기 2니까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눈 거. 그래서 4 곱하기 15니까 60까지. 그럼 A, R, B 똑같죠? 이거 60까지. A, S, U 여기까지 한 가지. 여기서 이거 가는 거 5팩을 4팩 나눈 거. 똑같이 5가지예요. 그래서 130까지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보통 지금 뭘로 풀었냐면은 두 번째 방식으로 뺐어요. A, B 경우에서 빼는 걸로 갔다는 거예요. 뭘로 뺐냐면은 안 되는 거. 아예 그냥 A에서 B까지 전부 다 일단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다 만들어 보면은 딱 요 점 지나가는 경우랑 요 점 지나가는 경우랑 요 점 지나가는 경우만 빼면 되겠네. 그래서 C, D, E를 잡아서 AB에서 ACB, ADB, AEB 이렇게 뺀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AB는 5개, 5개니까 10팩을 5팩, 5팩으로 나눠주고 ACB면 한 가지죠. 그 다음에 ADB면은 4팩을 2팩, 2팩 나눈 거. 그 다음에 D에서 B로 가는 경우는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눈 거. 6C3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AEB도 똑같이 한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9, 8, 7, 6, 5, 4, 3, 1. 자, 그러면은 5, 2, 10, 4, 3. 그래서 63의 4배. 25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52에서 1 빼고 6 하고 20. 120 빼기. 그래서 답이 130이다. 그래서 이렇게 답된 친구들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된 친구들이. 둘 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주요한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152번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152번 하나만. 나머지는 혼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럼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점 찍고 보통 많이 풀고요. 이렇게 푸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뭐 결국 일부러 복잡하게 그려서 그렇지 결국 이렇게 쓰겠다. 맞아. 그치. 원래 그렇게 푸는 게 제일 좋아요. 나도 이따가 그렇게 설명할 거고. 네. 점을 어떻게 찍어요 여기서? 그치. 근데 그게 약간 좀 모양이 이상해서 점 찍고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할 수는 있어. 그냥 점이 안 보여서. 이따가 보여줄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다 찍어요? 자, 모든 경로는 거리가 다 똑같아요. 원으로 보니까 헷갈리죠? 그냥 직선으로 만들어 버리면 더 보기 편할 겁니다. 어차피 거리 다 똑같아서 다 직선이에요. 찾았다. 이거죠? 여기. 그치. 그게 그나마 제일 나을 거야. 네 개. 그치. 오케이. 네 개. 오케이, 맞아요. 그거 제일 괜찮아.
그죠? 모든 곡선의 길이는 다 4분원의 호의 길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요 그림을 원만 빼서 본다 그러면은 이걸로 볼 수 있겠죠? A점에서 B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 그렇죠. 이렇게 봐도 상관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좀 보기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이쁠 것 같아요. 조금 돌려서. 이거랑 경우의 수가 똑같습니다. 숫자로 밀고 가도 돼요. 숫자로 밀고 가도 되는데 나는 점 찍고 들어갈 겁니다. 점은 어디로 찍고 들어갈 거냐?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도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하나 어떻게 하나 비슷한데 난 그냥 이걸로 볼래요. 요거와 이걸로 두 개로 찍고 들어갈 겁니다. 자, 고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얘는 직선으로 보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고 돌려놓으면은 이걸로 봐도 되겠네요. 오케이. 눈이 아파요. 그치. 오, 맞았어. 오, 맞았어. 답 맞아요, 그거. 이렇게. 그치. 근데 똑같이 하면은 여기까지 오는 게 5가지. 4가지. 그치. 4가지, 5가지. 오케이. 자, 여기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 어차피 A에서 P를 거쳤다가 B를 가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A에서 Q를 거쳤다가 B를 가는 경우의 수인데 어차피 대칭이죠. 그냥 하나만 해서 2배 주면 됩니다. 자, 그럼 A에서부터 P를 가는 경우의 수는 문제점이 뭐예요? 얘가 이쁜 직사각형이 안 나와요. 이쁜 직사각형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만들면 되죠? 그쵸? 뭐 점 하나 더 찍어서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에서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에서 뭐 이렇게 가도 돼요. 점 이렇게 찍어서. 이거보다는 요 점 찍어서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AP 경우에서는 AP 빼기 AR 경우에서에다가 B를 들어가는 경우로 보는 게 나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2배라고 보면 되겠죠. 어차피 여기서 가는 거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는 4팩을 2팩, 2팩. 근데 거기서 AR, P 자체가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P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거는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 근데 그런 게 APB, AQB가 똑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5 빼기 1, 4, 4, 5네
5 곱하기 4 플러스 2. 그래서 답이 45로 나오게 됩니다. 왜 플러스 곱하기 자, 그러면은 장애물이 있는 최단 경로의 수 뭐 어렵지 않으니까 156번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156번. 지금 이거 구분 없이 5명 한 겁니다. 근데 좀 이따가 어려운 문제가 등장할 거예요. 그치. 자. 맞. 맞아. 네. 오케이. 근데 맞는데? 응. 그치. 90입니다. 이거 빼먹었으면 틀렸을 텐데 안 뺐네. 여기. 그치. 다 해줘야 돼. 왜냐면 여기서 오는 거랑 또 별개지. 여기서 들어갔다 가는 거는. 자, P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Q는 못 지나간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 자체를 P를 반드시 거쳐가는 경우의 수로 봐주면 되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는 Q까지 거쳐서 가는 경우는 중복이라서 빼줘야 돼요. 괜찮죠?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가는데 그 중에서 Q까지 들렀다 가는 거는 빼주면 될 겁니다. 이거 망가졌나? 자, 어쨌거나 A에서 P를 가는 경우의 수는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P에서 B를 가는 경우도 어차피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빼는 거죠. A에서 P를 가는 경우의 수, P에서 Q를 가는 경우의 수, Q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A, P는 공통 적용되고 P에서 B 가는 경우 중에서 P에서 Q 거쳐서 가는 경우를 뺀 다음에 거기다 10배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10 빼기 10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100까지 해서 60까지를
뺀 걸로 봐주면 됩니다. 그렇죠? PB에서 PQB를 뺀 걸 AP 곱해도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중간에 있는 문제들은 미안해. 일단 조금 건너뛰고요. 16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60번. 자, 호수가 길을 파먹고 있어요. 그죠? 호수가 길을 파먹고 있습니다. 이게 호수의 어떤 특정 지점을 전후로 최단 경로가 바뀝니다. 자,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딱 하나의 점을 먼저 잡아주면 조금 생각하기가 편해요. 그렇죠? 숫자로 밀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기 못 지나가요. 숫자로 미는 것도 괜찮지만 점 찍고 가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섯 개, 네, 네 개, 세 개, 여섯 개, 3개.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점이 있어요. 이 P점. 그렇죠? 그런가? 그 두 개밖에 안 되진 않는데?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 중간에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시간거리가 아니잖아요. 아니지. 요정 갈 때까지는 여기서 북동쪽으로 가면 다 돼요. 이거랑 이렇게. 그지 다 따져야 돼. 자, 그래서 저 P점을 지나기 전까지는 북동쪽으로 가는 게 최단 경로고요. P점을 지난 이후부터는 남동쪽으로 가는 게 최단 경로예요. 그죠? P점 갈 때까지는 북동으로만 가야 되고요. P점을 지난 이후로는 남쪽으로만 가야 최단 경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케이스를 난 이렇게 나눌 거예요. A에서 P를 반드시 거치고 B를 가는 경우의 수로 들어갈 건데, 얘를 A에서 P를 가려면 이쁜 직사각형 만들어야 되니까 숫자로 밀어도 됩니다. 요 점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오케이. 맞나? 맞네. Q. 그죠? 무조건 A에서 Q를 거쳤다가 P를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P에서 B를 갈 때는 이쁜 직사각형이 안 나오잖아요. 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한번 가야만 돼요. R.
그쵸? 아, 그래서 얘는 A, Q, P, R, B로 계산해주면 되겠구나. 어차피 A에서 Q를 가는 경우의 수 나올 수 있고요. Q에서 P 가는 경우의 수 나올 수 있겠죠. P에서 R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R에서 B까지 가는 게 최단 경로로 만들려면 문제가 생겨요. 괜찮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R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를 조금 구분을 할게요. 완전한 직사각형을 만든다고 친다면 어디로 잘라주면 좋아요? 요점, 요점, 요점으로 잘라주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S, T, U라고 생각한다면 R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는 R, T, B, R, U, B를 더해도 돼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A, Q, P 그 다음에 R, T, B에다가 R, U, B를 더하는 걸로 봐도 돼요. 근데 나는 이거를 A, Q, P, R, B A, Q, P, R, B 전체에서 S만 뺄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PRB에서 PSB만 뺄 거예요. 괜찮죠? 이것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AQ, PRB에서 PSB 빼는 걸로. 그래서 나는 이걸로 정리한다면 A에서 Q로 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을 4팩으로 나눠주고요. Q에서 P를 가는 경우는 무조건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P에서 R로 가는 경우도 무조건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P에서 B를 갈 수 있는 전체 경우에서 2개, 5개, 7팩을 2팩, 5팩 곱한 거에서 빼줄게요. R, S, B로. 그럼 R에서 S 가는 건 한 가지죠. 그 다음에 S에서 B 가는 거는 3팩을 2팩으로 나눈 거 밖에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괜찮네? 혹시 이렇게 쓰는 거 괜찮아요? 해석은 크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에서 Q까지 가는 게 왜 5팩, 4팩이에요? 이 식이 처음 봤을 때 약간 나와. 미안해. 괜찮을까? 그렇죠? 6팩, 5팩.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유형 9번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오늘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드디어 여러 가지 수련이 끝나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빠른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지금 맞벌 시너지라서 풀 게 많은, 설명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스피드면 확실히 좀 빠른 겁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은 장애물이 있는 최단 경로의 수. 즉, 이 문제의 단점이 뭐냐면은 좌회전이 안 돼요. 실제로 유형 9번에 관련된 거는 163번이 실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요. 이게 숫자로 밀고 가다가 우주 가는 경우가 많아요. 밀고 가다가 그거를 좀 방지하려고 점 찍고 들어가는 건데 그 점 찍고 들어가는 거를 163번은 좀 어려우니까 161번부터 한번 연습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좀 잠깐 설명할게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점 찍고 들어가는 방식. 지금 P 지점에서는 좌회전이 안 된대요. 그럼 좌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지금 A에서 P까지 올 수 있는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때는 좌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직진만 가능해요.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는 좌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최단 경로면 이해 안 돼요. 괜찮네?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괜찮죠? 제한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P 말고 나는 Q까지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뺄 거예요. 뭐냐? P점에서 Q로 가는 경우에만. 이거 외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괜찮죠? 이거 빼고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A에서 B로 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그죠? 9팩에 9팩에 5팩, 4팩. 그렇죠? 이게 얼마였더라? 126이었죠? 그래서 126이었고 A에서 P 가는 게 5팩을 3팩, 2팩. 그죠? 10가지. 그 다음에 P에서 Q 가는 건 무조건 한 가지. 그죠? 요게 지금 세 가지. 그래서 126 빼기 10 곱하기 3, 30까지. 그래서 96까지예요. 이게 숫자로 밀고 들어가면 되게 헷갈려요. 아니 지금 그 답이 없어? 노답이야? 뭐 하나 제가 빼셔가지고 그게 된 것 같은데 뭐 하면 되지? 그 저거 그 들어가는 방향 밑에서 올라가는 거를 미안해. 이거 틀렸다. 미안해. 이거 틀렸다. 왼쪽에서 오는 경우만 문제가 되는 거라서 PQR. 그쵸? RPQ로 가는 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ARPQB. 요거네요. 그쵸? 딱 이렇게 니은자만 안 되는 거예요. 니은자만. 그죠? 그죠. 그래서 얘는 6가지, 한 가지, 3가지. 그쵸? 4팩을 2팩, 2팩 곱하기 한 가지, 곱하기 3팩을 2팩으로 나눈 거. 여기 맞네요. 그죠? 126 빼기 6 곱하기 1, 3. 그래서 126에서 18가지 빼니까 그냥 108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숫자로 밀 수는 있어요. 근데 되게 헷갈려요. 한번 밀어볼게요. 올 수 있는 경우에서 한 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도 3가지, 4가지, 5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4가지, 5가지, 6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여기 올 수 있는 게 6, 4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관식 갈라서 생각하기 낫죠. 맞아요. 얘는 6 더하기 4로 그냥 따로 생각해야 돼요. 6 더하기 4로. 괜찮네? 그러면 얘는 10가지, 얘는 15가지.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는 경우는 4가지만 갈 수 있어요. 14. 그래서 여기서 10 더하기 4만 할 수 있으니까 14로 가야 돼요. 6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만 지금 그렇죠. 얘는 10 더하기 5 해서 여기는 15가 나와도 돼요. 그래서 21, 여기는 29, 29, 안녕! 일찍 왔네. 자, 이거 더하면 50까지, 얘는 58까지. 그래서 108가지가 될 겁니다.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7시 수업이야. 내가 6시 반이라 그랬지? 카톡이 6시 반이라 그랬나? 아직 모르겠어요. 7시. 나 옆에서 그냥 공부하고 있을게요. 괜찮아. 그래. 시끄러우니까 뭐 알았어. 자, 그래서 얘는 108가지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밀어도 가능은 합니다. 밀어도. 자, 그러면은 163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오케이. 163번. 미안. 뭘 하는 건가 싶었는데 아무튼 어떻게 돼 있는지 진짜. 다 따로따로 계산했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얘도 똑같이 그럼 이렇게 했는데 점 4개 찍고 그게 다 보였어. 1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4개 이렇게 가는 경우가 2개 5개 얘에서 가는 경우가 얘는 이거 하나만 이쪽으로 갈 거니까 3 한 다음에 얘가 4요? 이렇게 일단 여기 3이고 여기 3개 여기 4개 3 곱하기 7 21 얘에서 얘는 다 되니까
그냥 OC 해가지고 10. 다 하면. 오케이. 어이구야. 잘했습니다. 좀. 아, 맞아. 근데 나는 전체에서 빼는 걸로 들어갈 거예요. 전체에서. 좌회전이 문제가 되는 거. 방금 한 것처럼 좌회전이 문제가 되는 것만. 근데 그래도 빠르게. 그지? 편하긴 더 편해. 실수도 좀 덜 나와서. 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이제 한두 개 빼먹으면 또 실수도 나와가지고. 실수 나왔는데 그 보기가 너무 특이하게 생겼어. 아 그래? 지금 보기에 맞추다 보니까 맞췄어. 하하하하. 근데 그러면 저희 수업을 7시에 시작하나요? 7시? 아니요. 아 그냥 저희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수업? 네? 어떤 수업? 아 뭐 뒤에 수업 없어요? 아 있어. 있죠. 그러니까 그 수업을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수업 7시에. 그 사이가 잠깐 쉬는 거예요? 우린 6시 반에 끝나. 미안해. 끝났는데. 알았어. 이거 문제만. 아니 마지막 문제. 제일 오래 걸리지. 아니 근데 이거 금방 끝나. 진짜로. 방금 설명한 게 있어가지고 크게 오래 안 걸려요. 자, 나는 얘를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A, B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갈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지금 안 되는 게 딱 뭐밖에 없어요?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는 좌회전이 어차피 최단 경로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만 빼고요. 얘도 이렇게 가는 경우만 뺍시다. 괜찮죠? 그래서 CD, EF. 그래서 빼기 그렇죠. AC, PD, B랑 A, E, Q, F, P 이 두 개만 빼면 돼요. 그렇죠. 여기 그나마 제일 깔끔합니다. 1분만 있다가 바로 정리할게. 오케이. 못 쓰잖아. 이거 켜질 거니까. 나한테 그게 아니라 나가지고 이거 계속 간다. 1분에 바꾸면 안 돼. 그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저기 가면 하나니까 여기는 다 저기 가는 거랑 이거는 하나 근데 얘는 이렇게 가도 돼요. 좌회전이 그치? 직진이야. 여기서 봤을 땐 직진이에요. 좌회전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오면은 얘는 좌회전이 이거지. 네. 이렇게 오면 좌회전이 이거고. 얘는 직진, 우회전 다 되고요. 이렇게 오는 경우는 직진은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왜 저렇게 빼는 족시디야?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미안. 나머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2, 3, 4, 5, 6, 7, 8, 8팩을 5팩, 3팩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A에서 C 가는 경우는 한 가지, C에서 P 가는 거 한 가지, P에서 D 가는 거 한 가지, D에서 B 가는 거 한 가지. 그쵸?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P점을 지나가는데 좌회전하는 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A에서 E 가는 거는 그죠? 3팩을 2팩으로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E에서 Q, Q에서 F 가는 건 어차피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F에서 B를 가는 거는 그죠?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8763에 8756에서 한 가지 빼고 3359. 그쵸? 그래서 46가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조금 빨리 막 나가기는 했어요. 자, 숙제는 1등급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서술형은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술형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마플 시너지 화요일까지 낼게. 오답 만들어 줄게. 오케이. 아우 고생했어요.
약간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괜찮아요. 아 진짜? 아 채연 안녕. 밥 먹는 것 같아 생각하면. 우리 7시부터 미적분 수업인데? 예? 그럼 저 뭐예요? 우리 그치. 아 그렇구나. 저번 방학 때 그때 특강을 했구나. 더 하고 싶으면 더 해도 돼. 아니요 그게 다음 수업이 무조건인 줄 알고. 아니 그건 아니지. 아윤 안녕. 잘가 지원아. 정민 안녕. 잘가 성규야. 학점 지금 3분의 1 한 거예요? 3분의 1.